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박사님 교수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아껴주셔서 저는 제 원래 시간 5분의 표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타이틀이랑 이런 날짜들이 많이 다른 게 제가 지난주에 노르웨이에서 워크숍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 비행기에 노트북을 놔두고 내렸어요. 그래서 발표를 못할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저희 동료의 그 USB에 남겨져 있는 PDF를 바탕으로 이제 발표를 준비했어요. 근데 PDF라서 또 수정하기 어려워서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트북을 비행기에 두고 내렸다고 하니 이제 그 독일에 방문했던 그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많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시작해서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어떤 그 외부의 간섭이나 펄터베이션이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이런 펄터베이션에 저항하는 그런 능력 혹은 본인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을 심리학에서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리질리언스 혹은 회복 탄력성, 복원력 이런 개념은 비단 심리학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생태학, 경제학, 그리고 기후과학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리질리언스가 왜 중요하냐고 하셨을 때 보시면 이렇게 전형적인 셀룰로드 바이퍼케이션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이제 인바이러먼트 드라이브가 환경의 어떤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생태계 시스템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격한 변화를 겪기 멀리 있을 때는 시스템이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약간 문과 같지만 어쨌든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펄터베이션으로부터 돌아오는 리스토링 폴스, 리스토링 레이트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리질리언스가 강한, 복원력이 강한 상태로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어브럽트한 바이퍼케이션 포인트에 다가가게 되면 시스템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질리언스를 점점 잃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의 스테이빌리티가 약해진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전환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통계적인 특성이 달라지게 돼요. 이 통계적인 특성, 즉 여기서는 베리언스랑 오토콜리레이션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경제, 그러니까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오토콜리레이션과 베리언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바탕으로 헐트 어택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켓의 어떤 급격한 변화를 예측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그 비선형 동력학기 이론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후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얼리워닝 시그널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아마 NPT에서도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고기후 시료들에서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의 리질리언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크리티컬 슬로잉다운이 나타난다라는 이미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기후 시스템에서 현재 가장 의심이 가는, 그러니까 most suspicious ticking element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당연히 AMO이죠. 그래서 우리가 AMO에 대해서 조금 더 리캡을 해보면 먼저 이제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이미 1960년대부터 AMO의 thermohaline structure 그 자체로서 이제 바이퍼케이션한 다이어그램이 있다, 그러니까 바이퍼케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제시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페레오카임의 프록시로부터 이런 AMO의 급격한 변동을 겪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어떠냐,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떠냐의 것인데 이제 엠스트롱 맥케이 2022년 논문에서 여러 이제 기후 모델 데이터를 종합해서 대략 1.5도에서 8도 사이에 언젠가 AMO가 콜랩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블루 라인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DCM이고요. 보시면 이게 컬랩스를 안 해요. CO2가 증가해도. 이 AMO의 어떤 스테이빌리티, 우리가 MOV라고 부르는 이 스테이빌리티를 조절해야 이렇게 컬랩스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측을 사용하는 이제 관측을 사용하는 이 피직시스트들이 AMO가 굉장히 컬랩스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그 편차가 있는 거예요. GCM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상태이라서
컬랩스를 하긴 하지만 늦게 할 거다. 혹은 언제 할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관측에서는 뭐 정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2030년부터 A목의 컬랩스가 시작돼서 늦어도 2090년에 있을 거다라는 논문이 작년에 발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GCM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스테이빌리티라는 컨셉과 앞서 보여드렸던 다이내미컬 시스템 티어리의 그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을 분석을 해보고 거기서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옵저베이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동력학계의 특성을 파악해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지앙상블 CSM 렌즈 2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먼저 이제 A목을 간단히 보시면요, 이제 글로벌 워밍이 나타나면서 A목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MOV가 진짜 어떤 A목의 스테이빌리티를 결정하는 인디케이터라면 MOV를 전후로 해서 A목의 트렌드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요. 보시면 이 MOV가 이게 컬러로 같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린에서 블루로 트랜지션되는 이 시점에서 A목 트렌드가 급격하게 감소를 시작했다. 그럼 아주 나이스 하겠지만 보시면 거의 리니어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봤었던 그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의 인디케이터, 이건 동력학계 관점에서만 생각했을 때도 AR1은 증가하지만 베리언스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제 A목이 이 모델에서 컬랩스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선행 연구에서 모델의 이 MOV가 스테빌리티 인디케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없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스트링 펑션 자체는 단순히 A목의 떨머헬란 스트럭처만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헬렌 마리우스 2023년 논문에서 최근에 발표된 논문인데, 글로벌 워밍에 따른 A목 감소의 상당 부분을 윈드 드리븐 팔트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윈드 드리븐 팔트에서는 A목의 바이퍼케이션은 그 특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올해 발표됐던 반 웨스턴의 슬로리 체인징하는 프레셔 포싱에 대한 A목의 컬랩스를 보여준 실험인데요. 보시면 이때 A목 컬랩스가 대략 8 스레드로 펄 센츄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미 라지앙상블에서는 12 스레드로 펄 센츄리예요. 그러니까 A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컬랩스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다. 글로벌 워밍의 속도가. 그러면 어떤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가 망할 시점에 들어갔다가 다시 MOV에 대한 생각을 리캡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MOV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애틀란틱 베이신으로 프레시워터가 컨버지하고 있냐 다이버지하고 있냐 나타내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이제 MOV가 파지티브, 그러니까 현재 애틀란틱으로 프레시워터가 컨버지하고 있다면 A목이 약해지게 되면 이 컨버전스가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A목의 약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MOV가 네거티브가 되면 이 반대의 방향이 나타나서 셀프 서스테인 피드백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MOV가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턴 사인을 바꿀 때 우리가 A목이 가지고 있는 베이실 스케일 솔루트 버스펙션 피드백의 사인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애틀란틱 베이신의 어떤 한 지점에서 급격한 덴시티의 변화 혹은 급격한 셀리니티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노르딕시에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딕시에서 MOV 0 기점으로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실제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노르딕 덴시티의 변화는 이제 훨씬 더 고유한 썰머 헬라인 스트럭처랑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아주 기적적으로 AR1과 베리언스가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상승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르딕 덴시티에 대한 장주기 관측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이 장주기 관측을 바탕으로 A목 컬랩스에 대한 얼리 워닝 시그널을 직접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언제 정확히 떨어진다는 얘기는 못하지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이 노르딕시 덴시티를 그렇게 장기간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측은 없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노르딕 덴시티가 근데 노르딕시에서 발생하는 이 오버터닝 서큘레이션의 프로퍼티의 상당 부분이 이스턴 서플라 노드 아틀란틱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해류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부터 착안해서 이스턴 서플라 노드 아틀란틱 SST가 어떤 비슷한 통계적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해봤더니 AR1과 베리언스 모두 증가했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웨이브 레이트 어나리시스에서 이 MOV가 감소하면서 글로벌 워밍이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데케이드럴 플럭추에이션 증가가 동일하게 발견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X축은 글로벌 오션 템퍼러처의 증가, Y축은 아까 보셨던 AR1 서플라 노드 아틀란틱에서의 그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입니다. 한마디로 페이지 다이어그램인데 보시면 이제 모델이 글로벌 민 템퍼러처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MOV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AR1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정도의 우리가 정확성이라면 이제 최대로 생각했을 때 대략 1K 정도의 얼리워닝 시그널을 모델에서는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보이시는 이 닷들과 이제 적당히 제가 만들어둔 이 피팅은 이제 관측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얼리워닝 시그널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 관측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형 모델에 따르면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불안정해요. 그 이야기인 즉슨 지금 모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얼리워닝, 그러니까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은 사실 모델에서는 거의 이제 모델이 2K 혹은 뭐 2.5K 증가해야 나타나는 얼리워닝 시그널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그 통계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저희 관측이 그러니까 모델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워밍의 프로세스와 AMO의 프로세스가 현재 관측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가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 관측은 최소한 2도 이상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동력학적인 특성이 관측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노트북은 지금 참고로 프랑크푸르트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늦게 된다면 기후 시스템은 그렇게 쉽게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컬렉스라는 거는 그런 피드백이 달라졌다는 뜻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 예. 간단한 코멘트 드리면요. 저도 단연간 옛날 학위할 때도 에이모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사실 에이모 컬렉트 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단지 시간동안 증가시켜서는 안 되고 엄청난 양의 프레시워터가 그린랜드에 녹아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뭐 WCO2 코드로프를 해도 그린랜드가 다 콜랩스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아무리 저기를 해도 그 연구들 했을 때 나타났던 그런 식의 아마 콜랩스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게 스테이블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뭐 관측에서도 모델에서는 슬로우다운이 돼야 되는데 관측에서도 에비던스가 좀 굉장히 약하잖아요. 제가 이야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슬로우다운 되는 걸 찾고 있는데 사실은 관측이 잘 안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하고 관측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그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봤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느꼈던 게 미국 쪽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고 유럽 친구들이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에 따르면 이제 최근 한 1000년, 2000년 동안 현재 해목이 가장 약해지고 있다라는 걸 다양한 프록시로부터 보여준다든지 아까 보셨던 그런 논문에서도 이제 A목 자체가 나타난 A목의 그 타임 시리즈가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을 보이고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서요. 저는 이제 약간 이쪽에 배스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발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로보틱스 쪽에 관측 자료가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고기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IRD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프록시 데이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제 말은 관측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관측자가 있고 우리가 그 해양 재분석 자료도 있고 그걸 사용할 예정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결국은 상층의 덴시티랑 그러니까 셀링티 템퍼러처를 전체적으로 적분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딥 노스아틀란틱 디버터 포메이션의 그 변화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예를 들면 EN4 데이터 같은 경우도 한 이제 200~300m 혹은 그 밑에 이제 뎁스로 들어가게 되면 그 리어널리시스든 옵저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가 굉장히 커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로 평가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혹은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어떤 이 CSD 자체의 핑거프린트를 찾아보는 것도 이렇게 되면 이제 SSD가 훨씬 관측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방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